도함수 활용 우리가 중간고 전에 그 도함수가 아닌 미분계수 정의까지 미분 가능성까지 정리를 한 게 있고요. 기억이 잘 안 날 수 있겠지만 그거 정리했고 오늘은 도함수 활용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 유형과 수능적 해석이 좀 필요한 것들이 좀 분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도함수 활용의 기본적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알겠죠? 일단 첫 번째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도함수 활용은 말 그대로 미분을 도대체 왜 가르쳤느냐, 미분을 왜 배웠냐, 미분 가지고 할 게 뭐냐, 뭐 이런 거죠, 그렇죠? 미분이라는 것이 도함수 구하는 거니까 이 도함수 활용 파트에 나오는 그 기본 유형들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 일단 쌤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딱 잡혀 있어야 될 내용부터 정리 좀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아마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어야 할 것 같고, 알겠죠? 혹시 모르는 게 요소가 있다면은 저런 거 절대 까먹으면 안 되는, 알겠죠? 기본 얘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얘를 구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요 그래프를 그리기 위함이죠. 그래프 그리기. 우리가 이 미분을 배우기 전까지는 2차 함수까지는 그릴 수 있지만, 그렇죠? 3차, 4차 함수를 그릴 수 없었지만 미분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 3, 4차 함수도 그릴 수가 있게 된 거죠. 알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배우는 것들이 속도 관련 파트입니다. 요거는 쌤이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요거는 알겠죠? 요거는 또 따로 빼서 따로 정리하고 하겠죠. 오늘은 여기에만 집중을 하겠다라는 건데, 접선의 방정식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어떤 게 이제 인지가 돼 있어야 되냐면, 첫 번째는 접선을 구할 수 있어요. 접선 구하기. 접선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접선을 구하는 파트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고, 뭐 넓게는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접점이 나와 있는 경우와 나와 있지 않는 경우, 뭐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해서 접점이 나와 있는 경우는 접점이 지나는 점이 될 거고, 기울기가 주어진 기울기를 구해서 직선 세우면 되겠죠. 접점이 안 나와 있는 경우는 접점을 t, ft라 놓고 기울기를 구하고 뭐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어. 정리를 할 건데 큰 틀을 잡고 쌤이 세부적 얘기를 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접선을 구하는 그 세 가지 테마, 즉 기울기가 나와 있는 경우, 밖에점이 나와 있는 경우, 접점이 나와 있는 경우, 요 세 가지 경우를 가볍게 접선식까지는 끌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이게 이제 기본게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곡선과 직선까지 거리의 최대최소, 거리의 최대최소. 부연 설명은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죠? 이따가 할 테니까 쌤이 이렇게 테마만 정리하면 무슨 내용인지 이미 알고 있어야 되겠죠? 세 번째, 이 변화율에 대한 이해. 요것 또한 이따가 얘기를 해볼게요. 요 정도만 체크되면 이쪽 파트 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확장이 되면 여기는 그냥 연산이 복잡한 문제가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접선 관련된 문제의 난이도가 올라가면은 생각보다 추론할 거 별로 없어요. 뭔가 그래프적인 요소를 추론해서 뭔가를 파악해야 풀리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뭐 주장창 어금니 깨물고 쭉 들어가 버리면 식이 되게 복잡한데 얘가 원하는 거 구하라는 건 다 나와. 그러니까 연산이 미스 없이 쭉 진행하는 게 중요한 거죠. 알겠죠? 그래서 그런 류의 문제가 주로 나옵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여기겠죠. 여기 이 그래프 파트. 이 그래프를 그리는 파트는 일단 첫 번째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겠죠. 그래프 그리기도 정리하겠지만 1단계는요. 1단계라기보다는 여기에는 메인이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지. 그래프 그리기. 말로 간단하게 얘기해보면은 뭐 3차나 4차 주겠죠. 미분을 때린 후에 인수분을 해야지. 도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도함수의 뿔말을 체크한 다음 밑에 내려서 fx를 그릴 수 있어야 되겠지. 이랬으니까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고, 이게 되면 여기 안에서 이제 뭘 요구하냐. 여기 유형이 되게 많습니다. 기본 유형들입니다. 첫 번째는 뭘 물어보냐. 증감을 파악해라. 이런 거. 증감을 파악하려면 뭘 봐야 되냐. 도함수의 부호를 몰아서 그렇죠. 도함수가 플러스면 증가하고 있을 것이고 도함수가 마이너스면 감소하고 있을 거니까 이거 체크하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요 극값을 구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극값 구하기. 그죠? 여기서 주로 나오는 게 이제 극값 존재 유무가 나옵니다. 극값 존재 유무는 이제 도함수와 x축과의 교점의 관계를 보는 거죠. 얘가 뚫고 지나가면 극값이 나올 것이고 뚫고 지나지 못하면 안 나오겠죠. 뭐 이런 걸 체크하는 문제가 있을 거고, 세 번째 최대최소 구하기. 이 3, 4차 함수 주고 범위를 줍니다. 뭐 0부터 4까지 최대값 구해봐, 최소값 구해봐 이런 거 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활용 문제가 있죠. 활용 문제. 본인이 안 되는 게 뭔지 생각하세요. 네 번째, 방정식에서의 실근의 개수 문제. 실근을 구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3차나 4차 방정식을 주고 야 실근 3개 K의 범위를 구해봐 뭐 이런 문제죠. 마지막으로 부등식의 해석 문제.
다음 부등식이 성립하기 위한 K의 범위를 구해라. 뭐 이런 문제죠. 알겠죠? 요게 기본기야, 기본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쫙 봤을 때, 아, 조금 뭐, 탁탁탁탁탁, 각 카테고리별로 풀이 라인이 이미 잡혀 있어야 돼. 알겠죠? 문제가 연상이 되면서 기본풀이 잡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안 돼 있으면 그 다음 단계 공부가 의미가 없죠. 여기가 단단해야 돼. 알겠습니까? 여기에 단단함을 한 번 더 체크해보면 접선 구하기를 들어가 보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요거는 뭐 필기하고 지우겠습니다. 필기사에 있을 건데 접선 구한 상황은 첫 번째 접점이 주어진 경우 접점이 t, ft로 나와 있는 경우인 거죠. 요건 되게 쉽죠. 이게 숫자로 나와 있는 거야. 숫자로. 오케이? 그럼 얘 어떻게 하면 돼요? 어딘가 y는 fx에 있겠죠? 이 상황도 좀 이해를 할게요. 접점을 줬어. 얘가 뭐 만약에 1,3이래. 예를 들어, 그렇죠? 그러면은 요 점에서 그 접선이라는 것은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라 이 말인 거지. 그렇죠? 그럼 우리가 직선을 세우는 거니까 지나는 점과 기울기가 필요하겠죠? 요 접선의 기울기 어떻게 구해? f 프라임 1 되겠죠. 그죠? 미분대에서 1 되면 기울기일 거 아니야. 요 기울기가 예를 들어 5라 가정하면, 그죠? 기울기가 나왔고 지난 점 있으니까 직선 세우는 y는 5에 x-1 더하기 3이다. 정답이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 두 번째는요. 두 번째 기울기가 나와 있거나 세 번째 밖의 점이 나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 풀이 일단 잡혀 있어야 되겠죠. 기울기가 나와 있는 경우는 함수를 주고요. y는 fx 있습니다. 여기서 기울기가 2인 접선을 구해봐 라고 문제 주는 거죠. 알겠죠? 그럼 뭐 그림으로 이해하면요. 여기 있는 직선 하나, 여기 있는 직선 하나, 두 개가 나오겠죠. 알겠습니까? 이게 3차 함수를 가정하면, 그죠? 그러면 얘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있는 접점, 즉 접점이 안 나와 있는 경우는 접점을 t, ft라 놓으시고 얘는 숫자가 아니죠. t에 대한 식입니다. 알겠죠? 기울기 세워야지. 이거를 암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가 되면서 가볍게 들어갈 수 있어야 되겠죠? 뭔가 이 버퍼링이 생기면 안 됩니다. 기울기가 f't가 되겠지. 그죠? 얘가 2라고 했으니까 얘는 2다. 그럼 여기서 t 값이 튀어나오죠. 여기서 t 값이 2개 나왔어. 접선 2개 나는 거야. t 값이 1개 나왔어. 접선 1개 나는 거야. 알겠죠? 3차 함수에서 접선이 1개인 거는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요. 여기. 이걸 이과 친구들은 이걸 변곡적으로 배우긴 하는데, 알겠죠? 이게 3차 함수가 이 점대칭이잖아. 그죠? 대부분의 기울기가 결정되면 만약에 기울기가 얘인 거 여기도 있지만 여기도 있어요. 기울기 얘인 거 여기도 있지만 여기도 있단 말이야. 알겠죠? 기울기가 결정되는데 접선이 1개밖에 없어. 그거는 이렇게 3중분을 갖는 이 접선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기울기가 너무 얘가 봐봐. 기울기가 얘가 제일 작을 때 건데 얘보다 기울기가 더 작아버리면 접선이 안 생길 거야. 뭐 그런 문제 만나지 않을 거니까. 알겠습니까? 이거는 뭐 상황적으로 이해를 하면 좋다라는 거고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상황이 y는 fx를 주고요. 밖의 점을 주는 거죠. 야, 뭐 1,3에서 그 접선을 세워봐 라고 했는데 1,3 여기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림으로 이해하면 밖의 점은요. 상황에 따라서 접선이 3개일 수 있고 2개일 수 있고 1개일 수 있어요. 그거 모르는 겁니다. 점의 위치에 따라서. 알겠죠? 그럼 우리가 그림으로 이해할 건 아닌데 만약에 여기 있다면 접선이 아마 하나, 하나 2개 정도? 아니야. 여기도 한 3개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나올 것 같은데. 알겠죠? 어쨌든 이 밖의 점을 준 상황이라면 이렇게 하죠. 접점을 뭐라 놔야 돼? t, ft를 하고 기울기는 f't가 되겠죠. 아직 다 문자죠. 그죠? 접선의 y는 f't에 x-t 플러스 ft가 되겠죠. 아직도 여기에는요. t로 연계된 문자식입니다. 그렇죠? 상황이 되겠습니까? t가 개입되는 식인 거죠. t 값을 구해야 되는데 그때 1,3을 여기 대입했어. x에 1을 대입하고 y에 3을 대입해버리면 이게 t에 대한 3차 방정식이 나와서 여기서 t 값이 만들어지는데 접선의 개수를 그림으로 파악하는 게 아닙니다. 이 방정식의 t 값의 개수가 몇 개냐가 중요한 거죠. 여기에 t가 3개 나왔어. 접선이 3개란 소리예요. t가 2개 나왔어. 접선이 2개란 소리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접선의 개수를 파악할 때는요. 그림으로 파악하는 게 아니에요. 접선을 끝까지 구해서 여기서 만들어진 t에 대한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접선을 의미하는 거죠. 상황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 이야기로 접선을 지금 내가 보는 3개는 되게 가볍게 여러분들이 그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이나 근과 계수 쓰듯이 알겠죠? 가볍게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돼야 됩니다. 만약 이게 안 되는 친구들은요 심각할 수 있다. 알겠죠? 심각한 상태 맞다. 엄청난 걸 까먹은 거다 라는 거기 때문에 빨리 가서 공부하시고 공부할 때 우리 수능 기본 함수 공부하시면 돼요. 거기에는 이 파트들이 모여 있으니까 이렇게. 알겠죠?
우리가 여기서는 수능 특강으로 총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주요 유형 좀 어려운 문제 위주로 공부를 다시 들어갈 건데 거기에는 이런 게 모여있지 않습니다. 가볍게 넘기고 가볍게 체크만 하지. 알겠죠? 근데 쌤이 우리가 저번에 했던 수능 기본 완성에서는 이런 문제들 많이 몰려있어요. 그걸로 기본 연습하면 됩니다.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잘 잡혀있는 친구들은요 그런 문제 풀 필요 없죠. 알겠죠? 수능 특강의 버전은 충분합니다. 알겠죠? 뭐 그런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 곡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치소는 시연아 노트가 보면 돼. 필기장 가지고 곡선이 주어져 있고요. 이것도 기억난 친구 있을 거야. 뭐 이건 2차함수 얘기할게요. 2차함수 이렇게 있어. 여기 직선이 있어. y는 2x 플러스 1이야. y는 fx. 여기 위에 점에서 직선까지 최단거리 구해라. 이렇게 나오죠. 어떻게 구해? 얘를 평행이동. 그냥 평행에서 여기서 기울기가 2인 직선을 접선을 잡아. 요걸 t, ft를 한다면 f't가 2가 되는 지점 잡으면 되겠죠. t 값이 나오겠죠. 좌표가 나왔겠죠. 그 점에서 거리를 구한 게 최단거리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최대거리 문제도 직선을 이렇게 주죠. 최대거리. 알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줍니다. 여기 A, B 잡아놓고요. 야 여기 위에 움직이는 점 P가 있는데 삼각형 PAB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요.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는 게 많이 나오죠. 기본 유형입니다. 아직까지 알겠죠? 응용편이 아니야. 어떻게 돼야 돼? P가 이렇게 움직이면 삼각형을 만들 건데 밑변은 고정이니까 높이가 커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직선으로 제일 멀리 있는 지점이 필요하겠죠. 얘를 평행이동.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어서 평행한 요 지점. P가 여기 있어야 넓이가 최대야. 이 넓이로 보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같은 패턴이죠.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 변화율에 대한 이해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 함수 그래프가 나와 있는 뭐 식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3차가 뭐 로그 함수 해볼까요? 로그 함수 이렇게 있어. 시험을 합시다. 로그 2x입니다. 여기 위에 점 x1, 로그 x1 여기 위에 점 x2, 로그 x2 이렇게 있습니다. 알겠죠? yx가 이렇게 칠게요. yx 아무튼 그렇습니다. x2 마이너스 x1 분의 로그 2x2 마이너스 로그 2x1 로그 2x1이 1보다 작니 함으로써 이런 문제 예를 들면 그죠? 얘가 뭘 얘기하는 거야?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기울기 이해했습니까? x좌표 차분의 y좌표 차 그렇죠? 이 기울기가 1과 비교해 1이 더 크죠? 그렇죠? 얘가 높이가 아니까 틀렸네요. 뭐 이렇게 파악하는 그러니까 변화율의 이해는요 이걸 보고 기울기를 판단할 수 있어야 돼 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만약 예를 들어서 x1 마이너스 1분의 로그 2x1 얘와 1과 크기를 비교를 해놨어. 얘는 무슨 말이야? 얘 무슨 말이니? 쟤는 무슨 말이니? 얘가 내 무슨 말이니? 예. 누가 있어? 얘분이 성인이? 1,0이다. x1, 로그 2x1 사이 기울기. 혜빈이 알겠습니까? 1,0이다. 0이 셋된 거죠. x좌표 차분의 y좌표 차입니다. 이런 눈을 가지는 너 이게 이해니까 알겠죠? 이런 질문을 보자마자 쌤 x1, 로그 2x1과 1,0 사이의 기울기를 보라는 얘기군요. 혜빈이 알겠습니까? 즉 x 1,0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1,0과 x1, 이렇게 물론 그림이 뭐 파악이 애매하겠네요. 알겠습니까? 지금 그림으로 얘가 커 보이긴 하는데요. 아무튼 알겠죠? 예를 들면은 x1분의 로그 2x1 이거 무슨 말이에요? 0,0과 x1, 로그 2x1 사이의 기울기를 구해라. 알겠습니까? 이런 변화율을 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혜빈 집중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건 다시 강조하지만 기본기입니다. 기본기 알겠죠? 당연히다 라야 될 내용을 빨리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그래프 그리기로 내려가면 뭐 이런 거죠. 뭐 순서 1단계 미분을 하겠죠. 도함수를 구하겠지. 얘를 인수분해 하겠지. 여러분 노트에 이렇게 적혀있죠. 2단계 도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fx를 잘 추론해라. 이걸 배운 건데 만약에 미분을 했어. 그 식이 마이너스 x,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 x 마이너스 2의 3승에 x 마이너스 3의 4승이 나눠치겠습니다. 이게 도함수인 거야. 그럼 그래프 그릴 줄 알아야지. 이해했습니까?
그래프 어떻게 그리죠? 일단 동함수와 x축과의 교점 관계가 필요하고요. 그죠? 인수분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뭘 잡아야 돼? 0, 1, 2, 3을 잡아야 되겠죠. 그렇죠? 최고차항 개수가 음수인 걸 보니 오른쪽 끝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른쪽 끝이 내려가겠습니다. 그렇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림을 여기로 출발하는 거지. 이해되겠어요? 그리고 뭘 봐야 돼? 차수. 1차죠. 그죠? 이 부호를 가지고 얘를 그릴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최고차항 개수 체크. 왜? 최고차항 양수면 올라가고요. 오른쪽 끝이. 최고차항 음수면 오른쪽이 내려갈 거니까. 알겠죠?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인수분해가 된 차수 체크. 짝수차는 튕기고요. 홀수차는 지나갑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오준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거 봐봐. 여기 입각해서 얘를 그려보면 최고차항이 음수기 때문에 밑에서 출발. 오른쪽 끝이 내려갔을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거란 말이야. 여기는 지나야 돼. 기본적으로 지나야 돼.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건데 얘가 3이 얘 때문에 나온 건데 짝수차니까 여기서 튕겨버리는 거지. 2는 지나가고요. 1을 튕기고요. 0은 지나가겠습니다. 이게 도함수의 그래프가 되겠지. 오케이? 이 도함수 그래프를 저 차수와 최고차항 개수로 잡아낼 수 있는 친구들은 도함수가 몇 차는 중요하지 않죠. 인수분해가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가 중요한 거지. 이해됐습니까? 간혹 여기서 이런 걸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 질문 받아보면 이런 식의 질문도 해요. 뭐 이렇게 적어볼게. 이렇게. 쌤, 도함수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인수분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 그대로 써야죠. 근데 그 전에 센스인 친구들은요, 판별식을 먼저 체크해봅니다. 판별식 체크해보면, 얘가 판별식이 D가 1-8, 음수입니다. 그 내용을 써봤자 허근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 말은 얘는 X축과 교점이 생기지 않아. 그러면 이런 도함수를 그릴 때 당황하지 마시고, 어차피 우리는 도함수는 부호를 체크하기 위함이지, 도함수의 그래프를 정확히 보기 위함이 아니에요. 쌤은 예를 그릴 때 어떻게 그리냐면요, 1을 지날 거고, 난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이것만 충분하지 않나? 그잖아. 왜? 1보다 작을 때는 음수고요. 1보다 클 때는 양수인 거잖아. 그게 필요한 거지. 이 그래프가 선생님 얘가 3차인데 1을 지나면서 뭐 이렇게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딴 건 관심 없다는 거지. 얘가 출렁이든가 말든가 뭔 상관이야. 언제 음수고 언제 양수인지가 중요한 거란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얘는 항상 양수일 거기 때문에 무시하고 됩니다. 도함수가 이럴 것이고 얘가 내려와서 뭐 감소 증가됐겠죠. 이런 식의 fx가 생겼겠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게 이제 어떤 상태든 간에 그래프가 쭉쭉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도함수가 이런 상태라면요, 한번 그려볼게요. 내려서 그려보면은 마이너스 뿔뿔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멈칫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감소하다가 뭐 이런 그래프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그림을 정확히 짤 수 있어야 된다. 이해됐습니까? 거기에 더 나아가서 봐봐. 극값을 구한다라는 건 여기 극값 몇 개 있어? 이게 y는 fx인데 극값 몇 개 있어요? 2개. 그죠? 극대값 1개. 극소값 1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극소값을 구하려 그러면 f빵을 구하면 되겠죠. 0을 대입한 y값 극소값. 2를 대입한 그죠? y값 극대값이 되겠죠. 알겠습니까? 여러분 노트에 내가 이 극값을 이렇게 표시해놨어요. y는 fx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는 미분 불가능이죠. 뾰족하니까. 그죠? 얘 극값 몇 개야? 2개. 알겠습니까? 왜? 얘는 극소값이 맞습니다. 미분 가능성과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쟤는 극대값 1개, 극소값 1개. 알겠죠? 쌤 일부러 노트에 이걸 적어놓은 이유는 미분 가능성과 엮이지 말라는 소리죠. 극값은 다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증감이 바뀌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알겠죠? 거기에 이제 추가로 뭐가 들어가야지? 극값 존재 유무가 들어가죠. 극값 존재 유무를 확인해봐라. 이렇게 나왔어. 뭘 확인해야 돼? 예를 들면, 자, 쌤이 또 먼저, 쌤 설명 잘 들으시고, 본인이, 뭔 소리인지 아예 이해가 안 되는데, 테마에 적어놔, 이렇게. 그죠? 극값 존재 유무. 완전 나는 이해가 빵풀어요. 적어놔! 따로 와야 될 거 아니야. 추가 수업 들어야지. 수업 때 그걸 다 할 수 없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이 만약에 가볍지 않은 것도 챙겨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기본기 점검입니다. 기본기, 알겠죠? 자, 쌤이 봐봐. 내가 얘기를 하면 당연히 이해가 될 거고 당연히 기억이 날 거야. 그거는 모르는 거야. 알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테마만 줬을 때 그렇지. 탁탁탁탁 나와 있지 않는 건 모르는 거야.
그나마 쌤 설명 듣고 이해가 됐으면 기억은 살아난 거니까 복습 계속하면서 꾸준히 노트를 읽어주세요. 안 까먹도록. 알겠죠? 봐봐. 자, 극값 존재 유무는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y는 fx가 지금부터 할까요? 3차 함수야. 알겠죠? 얘가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a의 범위를 구하는 거. 뭐 a는 거 있겠죠? 어떻게 풀어요? 아무나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봅니까? 탈락. 뭐라고? 주어를 얘기해 주세요. 네. 아니요. 대답할 사람이 없어? 1대1이요. 역함수 쌤 존재한다는 건 1대1 대응이라는 얘기 아닌가? 맞죠. 그렇죠. 1대1 대응이겠죠. 이 3차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A의 범위 구하는 어떻게 풀 거냐고. 이건 어떻게 풀 거야? 쌤 식도 안 주고 문제 좀 못하면 기본 문제라니까. 식이 왜 필요해? 대화가 필요할 뿐이지. 어떻게 풀 거냐고. 여러분 역함수가 존재한다. 1대1 대응이다. 무슨 말이야? 극값이. 그렇죠. 극값이 없다니까. 해석을 할 줄 아네. 극값은 없다는 소리입니다. 얘가 극값이 존재하지 않기 위한 A의 범위를 구하래요. 예진아 어떻게 해야 돼? 일단 뭐부터 구해야 돼? 그거 봐. 위험한 상태야 여러분. 오늘 수업 잘 들어. 이 기본기야. 뭐부터 구해야 돼? 도함수부터 구해야 될 거 아니야. 도함수를 구하면 몇 차겠어? 2차일 거란 말이야. 2차가 어떻게 돼야 돼? X축과의 교점이 그렇죠? 없거나 접하는 것까지 인정. 맞습니까? 이게 여기 핵심 이거잖아. 극값 존재 유무를 봐봐. 우리가 대화가 되려면 야 극값 존재 유무 어떻게 풀어? 쌤 도함수와 X축과의 교점의 개수 혹은 관계를 체크합니다. 이런 대화가 돼야 돼 지금. 이해되겠어? fx 줬어. 얘가 극값이 한 개다, 두 개다, 없다,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 극값 존재 유무를 따진단 말이야. 어떻게 풀 거야? 선생님 도함수를 구해서 x축과의 교점의 개수를 체크해 봐야죠. 라는 게 정답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게만 3차라면 3차는 미분하기 2차니까 2차와 x축과의 교점의 개수는 판별식으로 체크할 수 있죠. 이해됐습니까? 혜빈 왔니? 혜빈 집중? 네. 2차 함수가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머릿속에 이런 생각해야지. 이런 경우가 가능할 것인데 내가 지금 뭐를 기준으로 그리고 있는 거야? x축과의 교점의 개수 기준이죠. 극값 존재 안 하려면 이렇게 생겨야 돼.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의 흐름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알겠습니까? 이렇게 나오면 3점짜리 기본 유형이고요. 이해됐어? 그럼 이거 문제 주겠어? 안 줘 잘. 뭐 어떻게 해줘? 얘를 3차 안 주지. 뭐 4차 뭐 이따가 주겠지. 그 다음에 4차는 극값 존재할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극값이 한 개 A의 범위를 구해라. 뭐 이런 얘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미분을 때려야지 일단. 3차가 나올 거 아니야. 해놨습니까?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뭐라고? 조립제법 안 될 거야. 이 3차 함수를 그려서 x축과의 교점이 한 개거나 봐봐. 3차가 도함수야, 그지? 그러면 교점에 가서 비교하면 x축이 여기 있으면 한 개고요. 여기 있으면 두 개고요. 여기 있으면 세 개겠죠. 이런 걸 따져야죠, 여러분들이. 도함수가 이렇게 생겼으면 극값 세 개일 거 아니야. 도함수가 얘면 극값이 한 개겠죠.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 이거 어떻게 풀 건데? y는 fx를 그려서 3차죠. fx 아니죠. y는 f'x 이 3차 함수 그려서 얘와 y는 0을 그려서 교점의 개수가 두 개나 한 개가 되는 a의 범위를 잡아내야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 파트는 어느 파트인지 알아? 이 파트 여기. 여기는 연동이 되는 거죠. 우리가 왜 3차 방정식의 실근의 문제를 풀지 않습니까? 3차 함수 그려서 직선이 여기 있으면 한 개, 여기 있으면 두 개, 여기 있으면 세 개. 풀자잖아. 그 문제는 연동되는 거야. 4차가 돼버리면. 상황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 도함수가 3차니까 얘를 그리기 위해서 얘를 또 미분해야죠. 2차가 나올 거고 그려서 밑에 쭉쭉쭉 그린 다음에
y는 0만 움직여봐야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렇게 넘어갑니다. 아시겠죠? 이게 나중에는 5차, 6차 나올 수 있어. 물론 5차, 6차는 식으로 주지 않고요. 보통 정적분을 표현된 함수 주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쪽으로 모양이 바뀌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단순하게 내신처럼 뭐 fx가 극값 존재하지 않는 미분 때려서 판별식 이런 거 잠깐만 이따가 필요 없다고. 그런 문제 안 낸단 말이야. 낸다 하더라도 뭐 기본방으로 3점으로 깔아주는 문제를 낼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4차 함수이거나 함수의 차수가 파악되지 않거나 뭐 이런 다른 거 융합시키거나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극값 존재 유무는 요게 기억나야 돼. 도함수를 잘 그려서 x축과 교점이 어떻게 되는지 봐야지. 그럼 도함수를 잘 그리는 능력이 필요할 거고 x축을 움직이는 능력이 필요하겠죠. 알겠죠? 거기에 대응되는 함수는 뭐 나오는 것에 따라 틀리겠지. 그걸 잘 봐야지 뭐. 알겠습니까? 그런 게 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최대 최소 구하기는 뭐 아시다시피 그렇죠? 그림만 잘 나오면 범위를 잘라주니까 알겠죠? 예를 들어서 x가 이 함수로 와볼게요. 예를 들어서 x가 마이너스 1부터 x가 2까지 의 최대와 최소를 구하라 이렇게 나왔어. 알겠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함수가 이렇다면 마이너스 1 자르시고 2 자르시고 그죠? 최소값은 언제? x가 0일 때 요게 최소겠죠. 최대는 언제?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거나 2를 대입한 것 중에 있겠죠. 알겠습니까? 왜? 최대는요 여긴지 여긴지 그거 모르지. 왜? 이거 내가 그린 거지. 선생님 얘가 더 높지 않습니까? 그걸 이거 어떻게 알아? 대입도 안 해봤는데 대입해서 구해야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양 끝점이나 극값에서 보통 최대치수 나오죠. 알겠죠? 그 활용 문제는 뭐 10만 되는 문제는 패스하고. 저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와 부등식의 해석은 이런 문제입니다. x 상승 마이너스 식으로 할게요. 2x제곱 5x 마이너스 a는 0 실근이 3개 이기면 a의 범위를 구해라. 뭐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요거 어떻게 풀 거야? a를 넘겨서 보통은 첫 번째 추천풀이 x 상승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5x 냅두고요. 는 a 이렇게 만듭니다. 그죠? 그다음 y는 x 상승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5x만 그리고 y는 a를 그려야지. 왜? 교점의 개수를 3개 만들라는 소리니까. 이해됐습니까? 얘를 미분해서 잘 그리시면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극대수 잡아놓고 y는 a를 움직여가면서 개수를 비교해주면 되겠죠. a가 얘보다 크면 1개, 2개, 3개, 2개, 1개 나오겠지. 이해됐습니까? 이 문제를 만약에 야 이거 이렇게 풀지 말고 두 번째 x 상승 마이너스 2x 제곱과 마이너스 5x 플러스 a 이렇게 두 개로 분리시켜 풀어 라고 했어 내가.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되게 풀어봐 라고 문제 줬어. 그러면 이렇게도 당연히 풀 수 있어야 돼. 오케이? 아직도 기본기 얘기입니다. 쌤 이거를 A만 넘기면 되죠. 굳이 왜 이렇게 풉니까? 이 문제는 그렇지만 이렇게 풀 수밖에 없는 환경이 줄 수도 있으니까 풀 줄 알아야지. 어떻게 풀면 돼? 얘를 그려야지. 얘 미분 떼서 뭐 인수분해서 그리면 또 이렇게 나오겠지. 예빈아 괜찮니? 이렇게 나오겠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5x 플러스 5를 그려야지. 직선의 기울기 음수니까 이렇게 생겼지. 이렇게 좀 눕혀서 이렇게 생겼지. 알겠습니까? 얘가 여기 있으면 한 개. A가 올라가면서 커지겠죠, 직선이? 그잖아. 언제? 요렇게 접할 때가 있을 겁니다. 오케이? 요때 A 값을 구해야죠. 얘부터 더 올라가면 요렇게 접할 때가 생길 겁니다. 요때 A 값 구해야지. 얘 두 사이가 3개 만나는 거야. 이해됐어요? 우준 알겠어? 이야기 다 이해됩니까? 이건 알겠어? 그럼 봐. 선생님, 요때 A 값은 어떻게 구하죠? 여러분, 요 A 값 어떻게 구하죠? 지금 무슨 상황인데? 얘와 얘가 뭐 할 때? 접할 때 A 값 구하는 거 아니야? 그죠? 우리 중간고 전에 미분 가능성 할 때 얘기 드렸는데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함수와 어떤 또 다른 함수가 접할 때 A 값을 구해야 돼. 저거 어떻게 풀라고 그랬어? 그렇죠. X는 A에서 접한다고 가정을 하시고 알겠습니까? A를 대입한 그 점에서 만나야지. 그리고 그 점에서 접선이 같은 거니까 접선의 기울기도 같아야지. 이렇게 힌트가 2개 나옵니다.
왜 풀리죠? 이랬어요? 얘 마찬가지야. 얘랑 얘랑 접할 때니까 구하고 싶어? 그러면 x는 t에서 접하는 가정에 a는 쓰고 있잖아. t 대입하면 같다. 미분 t 대입하면 같다. 그러면 t와 a 문자 2개, 식 2개. 연립하시면 t 값, a 값 다 나옵니다. 알겠죠? a 값이 2개 나오겠죠. t 값 2개 나와서. 알겠죠? 그 둘의 사이입니다. 이런 식의 접근 당연히 가능해야죠. 이랬어요? 오케이? 여기서 디테일을 그린 김에 살려드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봐봐. 이 식을 얘기할까요? 요 함수 잠깐 보시면 요 함수 잠깐 보시면 y는 3x 제곱 마이너스 4x란 말이야. 맞아요? 그죠? 식이 좀 더러워서 약간만 변형할게요. 상관없잖아. 그렇지? 내가 이걸 3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3x 제곱 6x 되겠죠? 되겠어요? 이거는 뭐 설명을 위해서 알겠죠? 이런 형태 됐을 때 봐봐. 얘가 이게 2차 함수인데 얘가 지금 꼭지점이 얼마냐면요. 인수분해가 더 잘 보이겠다. x-2니까 요 도함수가 꼭지점 x가 1일 될 거 아니야. 그쵸? 이 2차 함수에 x에 1을 대입해버리면요. 다시 말하면 이 함수를 fx가 가정하면 f'1이 1을 넣으면 마이너스 3이란 말이야.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이 말이 말이 안 돼. 얘가 마이너스 5니까 말이 안 되는데 일단 설명해볼게요. 만약에 함수가 얘라면 이 2차 함수가 기울기잖아. 그치? 기울기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이라는 건 아까 얘기한 여기 요 가운데 대지점 있죠?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거야. 여기 이해됐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3보다 더 작은 기울기는요. 이렇게 지나면 교점이 1개야. 이렇게 따라움으로 접하는 게 생길 수가 없습니다. 얘보다 기울기가 누워 있어야지 가능한 얘기인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만약에 함수가 이런 상태였다면 여기에 내가 이걸 마이너스 3으로 바꿔볼게. 함수가 이 상태에서 얘에 대한 교점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무조건 1개라는 소리야. a 값 관계없이. 왜냐하면 봐봐. 이 자식의 기울기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이잖아. 근데 나한테 준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야. 그럼 마이너스 3을 이렇게 움직이잖아? 그러면 여기 접하는 게 안 생겨. 그냥 요 대칭점을 딱 접하고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교점이 1개인 거예요. a가 아무리 커져도. 알겠죠? 마이너스 3보다 기울기가 크기 때문에 교점이 탁탁 접하는 포인트 생기는 거지. 이런 체크 포인트는 자주 질문되지 않아요. 그냥 저럴 수 있음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 어려운 문제 한번 딱 건드릴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해됐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이런 문제 나오면 접점 쪽에 있겠지. 알겠죠? 그런 식의 문제들이 저기에 포함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그 마지막에 얘기한 부등식 해석은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문제가 여기에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알겠죠? 범위를 잘라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만약에 뭐 x가 뭐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얘가 항상 성립한다. a의 범위를 구해라. 뭐 이런 문제인 거죠. 알겠죠? 그럼 또 어떻게? a 넘겨서 x 3승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5x만 그리고요. 얘가 a보다 크게 만드는 거죠. 이걸 함수로 얘기하면 y는 x 3승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5x 다 y는 a보다 위에 있게 만들어라. 물론 이 범위에서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또 얘를 미분해서 그래프 그리시면 나오겠지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때 마이너스 1이 어디가 있겠지. 아무데 자를게요. 그림이 그러면 난 여기만 보는 거잖아. 그죠? 이 그림이 얘보다 위에 있으려면 제일 아래에 있는 극소값의 높이를 구해야 돼. 왜? 얘보다 y는 a가 밑에 있어야 이 노란색 그래프가 항상 위에 존재할 수 있겠죠. 상황이 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만큼의 과정이 그냥 도함수 활용을 공부한 학생들의 기본기라 보시면 돼요. 지금 내가 얘기한 것들이 사실은 봐봐. 이게 뭐 준비가 안 된 친구들은 봐봐. 이렇게 펼쳤을 때 풀이가 바로 안 나오겠지. 이거 빨리 공부해야지. 공부 안 돼 있는 거야. 그 다음에 풀이가 바로 나오는 상태가 이제 일단 일반적으로 준비는 된 친구들이겠죠. 사실은 단단하려면 지금 내가 봐봐. 쌤이야 뭐 나야 뭐 선생이니까 그 필기적으로 쌤이 맞는 거니까 당연히 뭐 내용을 알고 얘기를 하겠지만 여러분들도 야 도함수 하는 내용 뭐 있어 이러면요 지금 내가 얘기하면 그냥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왜 이건 누구나 알고 있는 기본기이기 때문에 이게 유형이 나와줘야 됩니다. 이게 준비가 된 상태에서 이제 뭔가의 어떤 작업들을 하는 거죠. 알겠죠? 수능적 해석들을 또 공부하는 거지. 그건 이제 이 다음 얘기들이란 말이야. 요것들은 이제 기본 얘기들입니다. 알겠죠? 요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이걸 숙지한 상태에서 이제 문제 풀이가 진행이 되어야 하는 거고요. 그때 오늘 이제 쌤이 여기 그 수능 특강에는
동함수 활용이 두 파트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일단 앞쪽 파트인 앞쪽에는 어디까지 나와 있냐면 여기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최대체로부터 도함수 2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알겠죠? 한 덩어리가 이게 어차피 풀이 똑같기 때문에 알겠죠? 거기에 이제 여러분 반반 일단은 문제풀이 시켜본 건데 자 문제풀이 몇 개만 하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풀다 보니 막히는 거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42페이지에 질문 여러분 수학2 수특 4강입니다. 없습니까? 풀어놓은 친구들 44페이지 있습니다. 없습니까? 44페이지에 평균값 정리가 나와서 요거는 이제 선생님 기본 위에는 들어있지 않는 얘기라서 잠깐만 내용 정리만 해드릴게요. 여러분 이거는 번외야. 그러니까 흐름이랑 상관없어. 이건 다른 얘기가 되냐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또 그 해석 포인트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그걸 잡아드릴게요. 일단. 여러분 평균값 정리 뭔지 기억하십니까? 선생님 내용 먼저 얘기해 줄게요. 평균값 정리는 일단 미분 가능함에서 얘기 좀. 이전에 저번에 배웠던 사이값 정리 기억나십니까? 이게 뭐였죠? 사이값 정리 뭐였어? 뭐였냐고 아무도 좀 얘기해 줘봐. 말하기 어려워. 문제 상황으로 얘기해도 돼. 선생님 뭐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이렇게 푸는 문제 아닙니까? 까지도 인정입니다. 여러분 학생이니까 풀면 알면서 되지. 좋아요. 학생 입장으로 질문할게요. 사이값 정리를 사용하는 문제 사용식이 뭐였어? 네. 뭐라고? 극대라 그랬니? 성현아? 네, 그래요. 네. 아, 연속. 사이값 정리 연속이 기본 조건이죠. 시현이가 이제 맞는 얘기는 하지만 선생님 원하는 얘기는 안 하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어떤 문제가 나오면 사이값 정리 쓰는 거야? 여러분 학생 얘기도 중요하잖아. 그렇죠. 구간 또는 범위란 멘트가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서 연속은 돼야 돼. 미분 가능한 필요 없어. F랑 FB 그건 풀이법이야. 자 무슨 상황에 쓸 거냐고. 아니 상황을 알아야 쓸 거 아니야. 여러분 지금 보니까 문제가 실근의 존재 유무죠. 여러분 뭐 오랜만에 선생님 정신강 해드리면요 여러분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해줄 게 많기 때문에 짧게 얘기하면 여러분 수학을 잘하고 싶니? 점수가 필요해? 오늘부터 매일 노트 10분씩 정독하세요. 엄청 중요합니다. 전범위 알겠습니까? 수업부터 출발해 빨리. 오늘 10분만 딱 읽어. 이해 안 되는 거 내일 당장 거 질문해. 내일 루쌤 있잖아. 어쨌든 선생님이 뭐 일요일 비번, 루쌤 토요일 비번이시지만 수학생 항상 있잖아. 내가 하고 질문해. 이해했어? 다음날 내일 또 읽어. 10분만. 날 체크하면서. 오케이?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빨리 질문해. 또 10분 읽어. 10분 읽어. 돌려. 수능 보는 그날까지 돌려 이거를. 알겠습니까? 노트가 너덜너덜해지니까 돌리라고. 거기에 피어 수업 들으면서 추가 질문하면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추가 필기하면서 계속 돌려. 수능 때까지만 돌려 제발. 알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최소 3이야 일단 기본적으로. 안 나올 수가 없어 기본적으로는. 알겠습니까? 요것만 해도 무조건 나와. 이해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형 뭐 해석이랑 그런 공부를 막 해서 더 올려야 되겠지만 알겠습니까?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용을 다 알고 있으면. 알겠죠? 이거부터 하세요 여러분. 오케이? 제발 숙제 좀 챙겨서 하시고 뭐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고 숙제 좀 챙겨서 하세요. 복습하시고 이런 얘기 안 하겠습니다. 노트 매일 10분 보세요. 그럼 선생님 까먹었는데 들고 와 그러면 카톡 보내. 그럼 또 10분 야 10분짜리 까먹은 거 행복한데 내가 10분만 투자해주면 돼 여러분한테. 오래 걸리지도 않아. 그거 다 모아가지고 막 오늘 10분 모르고 이만 모아가지고 선생님 좀 질문하기 좀 많은데요. 이러고 오지 말고 조금 나올 때는 빨리 와서 쳐. 그래야 돼.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일주일 동안 열심히 노트를 봤어. 일주일 동안 이해 안 되는 걸 다 갖고 오잖아. 내가 그거 다 설명해 주는 건 어렵지 않지만 의미가 없어요. 일주일치 설명하잖아. 너네가 가져가는 거 어차피 1일치야. 그러면 나머지 6일치는 또 갖고 와야 되는데? 그잖아. 최악이죠. 알겠습니까? 거기에 내가 왜 그렇게 공부 안 해? 이러면 야 선생님 바쁘신 것 같아서 이런 말 내가 흥분할 것 같은데
그런 말도 안 소리 하지 마시고 제발. 네, 바쁠 것 같으면 미리 카톡을 하세요. 알겠습니까? 그럼 되지 않겠니? 시간을 정하면 되지 않겠니? 예. 여러분 부지런히 공부해야 돼. 알겠죠? 각자 구멍들 다를 거 아니야. 그건 여기서 잡아야 돼. 여기서. 이런 문제풀이를 못 잡아요. 왜? 범위가 좁잖아. 일주일 바짝 해봐야 동함수 하나 조금밖에 못 본단 말이야. 이걸 하잖아요? 일주일이면요 한 3단 나가. 수원 하나 털 거라 아마? 그 다음 주에 수도 털 거 아니야. 그 다음 주에 확통 털겠죠. 아니 미적을 털겠죠. 그 다음 주에 또 수원을 털겠죠. 이해겠어? 첫 바퀴 돌 때 질문이 많을 거야.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해.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바퀴, 세 번째 바퀴는 이제 살아날 거야. 그때부터는 기본기가 흔들리지 않아요. 이제 수능 유형만 잡으러 가면 끝나거든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그나마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이 좀 있을 거기 때문에 말해주면 안단 말이야. 그 말은 자기 건 안 돼 있다는 소리죠. 풀에 적용이 안 돼 있어요. 왜? 내용을 모르니까. 이제 어쨌든 그 꾸역꾸역 한 바퀴 돌았으니 내용을 숙지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빨리 시작하세요. 이거. 알겠죠? 이 엄청난 힘을 갖습니다. 근데 되게 어려워요. 선생님이 수능수업한테 되게 오래 했을 거 아니야. 저거 내가 말한 대로 지키는 애가 거의 없어 사실은. 매일 10분씩 지키는 게 정말 어렵다고. 오케이? 그 어려운 걸 하시면 점수는 기본적으로 완벽하게 살아납니다. 알겠죠? 이거 꼭 하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꼭 해라. 내신 대비 기간 해라. 직보 때만 빼고 다 해라. 알겠습니까? 10분 투자한 걸로 걸리지도 않아요. 알겠죠? 뭐 하세요. 자, 아무튼 나 무슨 얘기하려고 그랬어? 사이거든. 내가 여기서 화가 나가지고. 저건 알려줘. 다 까먹었잖아. 또 설명해야 돼. 알겠죠? 사이값 정리는 구간 또는 범위와 함께 실근의 존재 유무를 물어보면 사이값 정리를 쓰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fx는 0을 딱 줬어. 아니야 2x-3을 줄게요. 야 얘가 연속함수야. 연속함수야. 연속이야. 연속인데 1과 3 사이에 실근이 존재하는지 확인해봐. 뭐 이딴 얘기하고 있는 거야. 선생님 사이값 정리인데요? 이렇게 튀어나와야 돼. 이게 중요한 거라고. 만약에 얘가 야 1과 3 사이의 실근의 개수 파악하래. 사이값 정리 아니야. 알겠습니까? 그래프 그리란 소리야. 얘를 그리고 직선을 그리든 넘겨서 그냥 통으로 그리든 그려서 정확히 범위를 잘라서 직선을 그어가지고 교점을 보란 소리야. 실근의 존재를 확인하래. 사이값 정리라고. 그래프 그리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고. 어떻게 하면 돼? 다 넘겨 일단. fx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은 0. 사이값 정리는 이렇게 쓰는 거야. 얘를 gx라 잡아. 1을 대입해. 3을 대입해. 둘의 부호가 달라? 존재하는 거야. 둘의 부호가 똑같아?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거지. 이랬습니까? 네, 그렇게 파악하는 게 사이값 정리죠. 오케이? 요거는 공식 같은 겁니다. 알겠죠? 공식을 암기할 때는 아까 성현이가 이 풀이를 얘기한 거고, 그죠? 공식을 암기할 때는 사용식이 정확히 외워놔야 돼. 알겠죠? 구간이 잡힌 상태의 실근의 존재를 물어봤다면 그건 사이값입니다. 알겠죠? 자, 평균값은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미분 가능 함수에서 이야기고요. 당연히 미분 가능 함수 줄 겁니다. 평균값을 물어보려면. 알겠죠? 어떤 질문이냐? 봐봐. 미분 가능이면 잘 들어. 여기까지만 시연해 줄게요. y는 fx 이렇게 있는데 평균값 정리 내용은 되게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런 거예요. 야, 미분 가능 함수가 있으면 여기를 a로 잡고 여기를 b로 잡을게. 그러면 요 점이 a, fa고 요 점이 b, fb일 거 아니야. 그지? 이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을 구해보면 이렇게 요 직선의 기울기가 나오겠죠? 이 직선의 기울기와 똑같은 접선의 기울기를 갖는 지점이 A와 B 사이에 존재할 수밖에 없어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기울기와 똑같은 접선 여기 있겠죠? 그죠? 그걸 우리가 이제 X를 모두 C라 얘기하죠. 알겠습니까? 식으로 이야기하면 야, 모든 미분간 함수는 B-A분의 FB-FA 가 F'C가 되는 인 C가 구간 A, B 사이에서 존재할 수밖에 없어 라는 얘기예요. 이해됐습니까? 요 이야기가 평균값 정리입니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여기에 사실 여러분들 롤의 정리 같은 것도 있는데 여러분들 평균값 정리 헷갈려 하니까 롤의 정리는 그냥 평균값 정리랑 똑같다고 생각해. 그냥 분리시키지 마. 뭐 내신 아니니까. 알겠죠? 수능형 문제에서 롤의 정리는 거의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만약에 나왔어? 평균값이라 생각하고 풀잖아. 답 나와 어차피. 알겠죠? 롤의 정리는 평균값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롤은 아예 몰라도 돼. 평균값을 확실히 알면
롤의 정리 문제든 평균값 문제든 평균값을 풀면 답은 나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구분 안 된 친구들 하지마 그냥 평균값만 기억하면 돼. 알겠죠? 평균값 정리가 뭐라고? 미분 가능 함수에서 두 점을 잡아서 구한 평균 변화율과 똑같은 접선의 기울기가 그 둘 사이에 존재할 수밖에 없어라는 얘기야. 이해됐습니까? 요게 평균값 정리인데 평균값 정리를 이렇게 풀이를 시키는 문제는 거의 없어요. 확인시키는 문제는 있을 수 있고요. 오히려 뭐가 잘 나오냐면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수능이기 때문에 이게 잘 나와. 예시로 할게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한다고. 자, 미분 가능 함수. 이 예시 잘 봐. 미분 가능 함수 fx에 대하여 오늘 수업 아주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에 대하여 1부터 x가 x1, x2, 4까지 에서 x2 마이너스 x1의 fx2 마이너스 fx1의 범위를 구해라.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알겠죠? 오케이? 봐봐. 선생님 함수가 있는데요. 1부터 4 사이에 어떤 임의의 두 점을 잡아서 그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구하라는 겁니다. 오케이? 상황이 됐습니까? 얘는 바로 못 풀어요. 이거는. 이 말을 그대로 고지고대로 못 푼다고. 왜 그러냐면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뭐라 했냐면 1이 뭐 여기다 치고 4가 여기다 칠게요. 여기 사이에 점을 두 개나 잡아야 돼. 랜덤으로. 그러면 이렇게 잡아서 나오는 기울기, 이렇게 나오는 기울기, 이렇게 나오는 기울기, 이것도 언제 구할 거야? 못 구한다고. 알겠죠? 요런 멘트를 이제 모의고사에서 잘 던지는데 요게 뭐 하는 얘기냐면 이거 하는 얘기야.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얘가 구하는 얘의 범위는 이런 뜻입니다. x가 1과 4 사이일 때 도함수의 범위를 구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대화가 돼야 풀 거 아니야. 이해했습니까? 선생님 얘는 두 점 사이의 기울기인데 얘는 왜 도함수입니까? 라고 한다면 잘 들으세요. 이 이해는 쉬우니까 봐봐. 이런 거야. fx가 잘 들어봐. fx가 만약에 이렇게 있어. 똑같이 이렇게 있는데 x는 1이 뭐 여기 있고요. x는 4가 똑같이 여기 있습니다. 알겠죠? 내가 여기 사이에 두 점을 잡아서 기울기를 구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쵸? 근데 생각해봐. 만약에 요 점과 요 점 사이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어.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와 똑같은 접선의 기울기가 존재할 거야. 그죠? 그럼 얘랑 얘는 통첩은요. 선생님, 얘랑 얘는요? 마찬가지로 얘랑 뭐 여기 어디 있겠지 사이에. 알겠습니까? 얘랑 얘는요? 뭐 여기 있을 거 아니야 어디? 그죠? 내가 잡을 수 있는 모든 점들의 사이에는 걔와 똑같은 도함수가 존재할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성경 뭔 얘기인지 이해돼? 그러면 어느 두 점을 잡던 간에 어차피 그 사이에 도함수 값이 존재할 거니까 그냥 이 범위에 있는 모든 도함수 값들 다 나온단 말이야. 이해됐어요? 결국 도함수의 범위를 구하는 단순한 질문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시간 안 차도 되니까 여기 선생님 말에 집중하고. 알겠죠? 그럼 여기서 디테일이 하나 있어요. 선생님 여기는 는이 있는데 얘는 왜 는이 없습니까? 는이 없어져야 돼. 왜 그러냐면 잘 들으세요. 여기 는을 왜 사라졌냐면 봐봐. 여러분 요 점의 접선의 기울기와 똑같은 평균 변화율이 생기려면 얘보다 하나 앞에 있는 점과 뒤에 있는 점을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앞에 있는 점을 잡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야. 아니죠. 그러면 끝점에서 나오는 그 도함수 값은요 나올 수 있다고 볼 수 없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왜? 이 내용적 베이스가 평균값 정리니까 어떤 미분 계수 값이 나오는 점이 존재하려면 그 앞에 있는 점과 뒤에 있는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이 존재해야 되는 건데 범위가 1부터 끊겨 있으니까 1번 작은 걸 못 잡잖아. 그렇죠? 그럼 도함수의 범위에서는 1은 사라져야 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멘트가 나왔다는 것은 이걸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평균값 정리는 이 정도의 하나 효용성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나머지는 크게 사용될 일은 없다. 뭔지만 알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도함수 활용은 지금 정리해준 내용이 사실은 기본기 다예요. 알겠죠? 이게 확실하면 나머지는 이제 좀 해볼만 합니다. 아시겠죠? 지금 내가 얘기한 이 모든 것들을 절대 까먹으면 안 돼. 확실하게 기억해야 되고요. 이게 제대로 얘기해준다면은 쌤처럼, 알겠죠? 다른 파트는 몰라도 여기 파트는요, 쌤처럼 또 혼자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질문 이렇게 아니야. 도함수 하는 내용 뭐 있어? 접선. 내가 그 얘기. 그냥 나 뭐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 여러분들 또한 그렇게 돼야 되고요. 9월쯤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수업 들은 친구들 중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애도 꽤 생깁니다. 왜? 다 내용을 알고 있는 거죠.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이해되겠어요? 이게 아마 우리가 오래 다닌 친구들은 고2 때부터 들었을 것이고 내가 그때부터 외우라 그랬어. 기본 한수할 때도 들었을 것이고 지금 또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다 술술술 풀 수 있어야 돼. 아시겠죠? 그렇게 좀 매일 노트를 보시면서 관리해 주셔야 알겠죠? 지금 잠깐 5분만 쉬었다가 알겠죠? 수능 특강 풀이하면서 이것도 적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수능적 필요한 스킬들 추가로 좀 정리해 드릴게요. 알겠죠? 잠깐 쉬었다 가시죠. 일단 이제 문제 좀 풀어보죠. 질문 받겠습니다. 풀어본 친구들이면 있으니까 질문해보자. 다 해봐. 너네가 해야 수업 진행이 가능하다. 5번, 6번. 46페이지겠죠? 46페이지에 5번과 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부터 가보겠습니다. fx는 마이너스 x 3승 플러스 ax 제곱 마이너스 ax가 실수 전체에서 감소하기 위한 스톱. 여기서 1차 풀이가 시작돼야 됩니다. 실수 전체 감소라는 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다른 말로 얘기하면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극값 존재하지 않는, 바로 캐치해야 돼. 이렇게 알겠습니까? 아까 선생님이 얘기하진 않았으나 노트에 적혀있죠. 모든 범위에서 증가다, 모든 범위 감소다, 극값 없다는 소리야. 이것부터 풀어야지. 그러면 알겠죠? 푸시죠. 그 다음은 읽을 필요가 없어요. 왜? 미션을 줬잖아. 빨리 미분 때려. 요거는 기본 유형 아니야. 3차 함수니까. 그죠? 이 2차 함수가 x축과 교점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 없거나 접하는 거 인정. 그래야 그 값이 없지 않겠니? 항상 감소를 하겠죠. 위로 블록이니까. 그렇죠?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부터 해야죠. 끊어읽기입니다. 알겠죠? 얘부터 하시면 이거가 기본 유형이죠. a제곱 마이너스 ac 플러스 아니구나. 마이너스 3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 푸시는 a가 0보다 커 나고 3보다 작거나 같다. 1번 문제에서 이게 나와야지 일단. 알겠죠? 그래야 그 다음으로 진행하는 거지. 봐봐. 기본 유형이 단단해야 돼. 그럼 보자마자 스톱. 풀이. 그 다음 문제. 스톱. 풀이. 그 다음 문제. 풀이. 이렇게 연결되는 게 많단 말이야. 알겠죠? 자, 어제 하나 풀었습니다. 그때 F2의 최대 최소 구하래요. F1을 구해볼까? 이게 2번 문제죠. 이제 2번 문제. 이게 대입하면 마이너스 8 더하기 4a 마이너스 뭐야 이거는 허접하네요. 2a 마이너스 8의 최대와 최소를 구하랍니다. 나와있네. 대입하면 나오겠죠. 기본 유형입니다. 알겠습니까? 넘어갔어. 이 안 푼 친구들 문제 잘 봐라. 넘어갔어. 6번 가시죠. 6번 보시죠. 나이가 좀 올라간 것 같네요. 가보겠습니다. fx는 방금 쌤이 정리한 거에 기본 유형들은 다 실마리가 있습니다. 대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내용이 내가 말해서 알게 되거나 내가 말하면 이해되는 수준은 안 돼. 바로바로 튀어나와야 돼. 알겠죠? 여러분 눈앞에 살아있어야 됩니다. 마이너스 2x 3승 플러스 9x 제곱 플러스 24x 마이너스 3번. 함수 다 좋네요. 얘가 뭐라 했냐면 박스 바로 가죠. 박스를 만족하는 b-a의 최대값 구하랍니다. b-a의 최대라는 건 얘는 최대, 얘는 최소가 필요하겠죠. b가 크고 a가 작기를 바라겠네. 그렇죠? 문제 안 푼 점 체크하세요. 자, fx가 나와 있고요. 열린 구간 a, b 다음 조건에 만족하는 b-a의 최대값을 구하랍니다. 조건을 보시죠. 구간 a와 b 사이에서 x가 a와 b 사이에서 여기 사이에 있는 임의의 두 실수를 잡아서 x2 마이너스 x1분의 fx2 마이너스 fx1이 양수가 되는 구간을 잡아봐라 이 소리죠. 그죠? 그러면 이거 준비가 돼 있어요. 뭐야 이거? 사이값 정리 내용이 나왔네요. 아까 쌤 마저 설명한 거죠? 기억나십니까? 이 얘기는 랜덤이 두 점을 잡아서 기울기 못 구한다니까? 무슨 말이야? x가 a부터 b까지 해서 누구의 범위? 누구의 범위? 얘거나 누구의 범위?
도함수의 범위가 0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A, B의 범위를 잡아내라 이거죠. 이해됩니까? 아까 마지막에 얘기한 평균값 정리 해석 기억나십니까? 보통 이렇게 나온다고 모의고사에서는 평균값 정리 적용하는 줄 안 나오고 알겠죠? 이렇게 해석용 낸다고 알겠죠? 범위를 잡아주고 평균 변화의 범위를 못 구한다니까 두 점이 다 낸답이라서 알겠죠? 그 도함수 범위 구하는 소리야 알겠죠? 얘를 구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체크해봐야지. 도함수가 양수인 범위? 식 줬잖아. 미분 드릴게요. f'x는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18x 더하기 24입니다. 마이너스 6으로 묶어주면요.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가 되는 이게 좀 잘 되네요. 그죠? 마이너스 6에 x 마이너스 4와 x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도함수를 그려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4네요. 그쵸? 도함수가 양수인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 4까지입니다. 그죠? 그럼 A, B를 뭐 무수히만 잡을 수 있죠. 예를 들면 뭐 A, B가 0부터 1까지 맞죠? 0부터 2까지 맞죠? 중요한 건 이 간격을 넓게 만들어 이 말이잖아. 그죠? 이 최대 구하는 건 최대. 알겠습니까? 제일 넓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어디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부터 4까지다. 알고? 알고요? 네, 난리 났네. 네. 자,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아, 여러분 잠을 확 깨워주네요, 우리 예진이가. 다음. 마이너스에서 4까지,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4가 되겠죠. 이해됐어요? 그럼 끝. 이렇게 됩니다. 됐죠? 해결. 봐봐. 다 기본기라니까, 알겠죠? 기본 내용으로 풀리는 문제는 숙지가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알겠죠? 잘 챙겨 놓으세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48페이지 또 있습니까? 없나요? 이 48페이지에 내가 해석 세기만 하나 박아드리기 위해서 봐봐 여기 예제 또 쓰고 있어서 예제 4번 봐봐 48페이지에 예제 4번 보시면요 자 보세요 fx는 요거는 그냥 해석만 넘어갈게요 fx는 식이 나와있어 가에서 f'-2가 0이래 요건 뭐 적용하면 해결 그죠? 나에서 뭐라 그랬어 봐봐 나에서 봐봐 마이너스 2부터 1 사이에서 모든 실수 x1, x2에 대해서 fx1이 fx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했죠 맞습니까? 이것도 뭔 얘기냐면 봐봐 마이너스 2와 1 사이에서 fx1과 fx2가 이렇게 된다라는 건요 오케이 x1을 대입한 게 x2 대입은 크다라는 거잖아. 이게 뭐 얘기하는 거야? 여기 요 범위에서 얘기한다. 감소함수다라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x 값이 크면 y 값은 작아야 돼 이 말이잖아. 상황이겠어요? 얘도 도함수 얘기입니다. 마이너스 2부터 x가 1 사이에서 도함수가 음수다라는 거죠. 는 들어주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왜냐면 이렇게 접하는까지 문제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도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접해도 도함수야 fx가 증가할 거 아니야 이렇게 그죠? 접하는 구간이 있어도 두 점을 x1과 x2를 잡으면요 증가함수 맞죠? 이렇게 증가함이 맞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능이 여기 들어가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다에서는 반대로 했죠 1부터 x가 클 때에서는 도함수가 양수가 나왔잖아 알겠습니까? 그러면 1에서 도함수의 범위가 바뀐 거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F'이 0이다 이거죠. 이건 평균 정리가 아닌 것 같네요. 그냥 그 증가와 감소를 통해서 뭐 도함수의 범위를 체크해봐라 뭐 이런 의도의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이게 예제 문제는 알겠습니까? 이런 건 해석이 중요한 거지. 상호 체크되고 있어? 우준아 보고 있어? 혜빈이 알겠어? 그래서 이거는 감소함수고 요 범위는 증가함수 이렇게 된 거야. 알겠죠? 그래서 그러면 봐봐 마이너스부터 1까지는 감소고 도함수 음수고 1부터는 도함수 양수라는 건 F'이 0이라는 소리죠. 알겠죠? 그거를 이걸 대입하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알겠죠? 이거 다 기본 해석에서 해결되는 문제. 아직 선생님 풀어준 문제들은 수능형은 없습니다. 알겠죠? 기본 해석들에 대한 연계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49페이지 질문 2번 2번 보시죠. 2번입니다. 2번 가시죠.
fx가 마이너스 x 4제곱 플러스 1. 여러분 이 정도는 그냥 그려주는 게 필요합니다. 이걸 그리려고 뭐 미분을 하는 건 좀 오바고요. 알겠죠? 그래프가 확실히 눈에 안 보여서 못 그리는 건데 여러분 fx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나 마이너스 x 4제곱 플러스 1이나 그래프는 똑같아요. 알겠죠? 어차피 제곱이 있나 4제곱이 있나 역할이 같으니까. 알겠죠? 얘 이렇게 생겼어. 0,1에서 뭐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여기 1. 알겠습니까? 왜냐면 이게 y는 x 4제곱이 그냥 x 제곱과 똑같아요. 생긴 모양은 이렇게 생겼죠. 더 가파르게 올라가긴 하겠지만 알겠죠? 그래서 얘는 뭐 뒤집어서 1 올린 거죠. 요런 그림인데 여기도 얼마인지 알죠? 1이랑 마이너스 1이야. 뭐 인수분해하면 나오겠지. 알겠습니까? 0 되잖아. 그런 상태에서 문제가 뭐냐면 y는 tx 플러스 3분의 4입니다. 이거나 네. 어떤 직선이니 요거? 쌤의 의도를 파악한 대답이 나오나 체크하는 겁니다. 어떤 직선이니? 여러분 직선의 해석은 요 두 가지가 메인이죠. 그죠? y는 2x 플러스 k 이렇게 나왔어. 어떤 직선이야? 기울기가 2인 직선. 직선을 얘기할 때 여러분 기울기나 지나는 점으로 얘기하세요. 만약에 기울기가 2인 직선을 만났어, 글로 만났어, 그럼 식을 이렇게 세워야지. 필요하든 필요하지 않든 세워. 왜? 구분 아직 없잖아. 그치? 구분이 돼? 그때부터 알아서 해. 알겠죠? 구분 안 돼? 무조건 세워 그냥 일단. 알겠죠? 예를 들면 y는 mx 플러스 m 더하기 1이야. 어떤 직선이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못 배운 놈이야. 알겠습니까? 내가 오늘 알려줄게. 잘 들어. 어떤 직선이야? 예진아 어떤 직선이야? mx 플러스 m 플러스 1이야. 안 보여? 기울기 좀. 지나는 점이 응. 1,1 똑바로 얘기해. 우준아 어디 보니? 어떤 직선이야? 1,1 아니지. 네가 너가 1,1 지나는지. 성현아 어떤 직선이야? 마이너스 1,1 m으로 묶어서 보시는 거죠. 마이너스 1,1 그죠? 맞습니까? 응. 묶는 것 자체가 하수야. 묶지 않고 보여야 돼. 이 기본기야 진짜. 이거는 이제 고1 기본기죠. 알겠죠? 직선의 기본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직선 보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마이너스 1,1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직선을 줄 때는요. 기울기나 한 점은 둘 중에 하나 줍니다. 거의 90% 이상 문제가. 둘 다 안 줬어. y는 ax 플러스 b라서 어쩔 수 없잖아. 오케이? 이런 말을 만났어. 직선은 이렇게 세우는 거야. 물론 이 과정을 거쳐서 왔겠지만. 알겠습니까? 이 눈을 가져야 돼. 기본적으로. 알겠죠? 오케이? 이해됐습니까? 이런 거 다 모르거나 없으면 다 적어놓으세요. 이건 안 지울 겁니다. 봐봐. 어떤 직선이야? 이건 어떤 직선이야? 보이냐? 어떤 직선이야? 기울기 알아 몰라? T 이거 뭐 알아 몰라 그러니까 T면 모르는 거잖아. 점을 줬겠지 그러면 몇 콤마 몇을 지나? 0,3분의 4 y절편 그렇지 않습니까? 0,3분의 4 여기 있겠죠. 0,3분의 4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때 이렇게 돌겠지. 기울기 없으니까. 알겠습니까? 그때 문제가 뭐냐면요. 얘가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를 GT를 하자. 그때 그 m 플러스를 적용했을 때는 교점이 빵개가 나오고 m 마이너스를 적용했을 때 교점이 2개가 나오는 f 값을 찾아 이 소리죠. 확인 한번 더 봐봐. 자, 직선의 기울기가 율라 큰 거부터 갈게요. 기울기가 크면 이렇게 서지는 거니까. 그죠? 율라 크면 교점 몇 개야? 1개. 그죠? 아, 아니구나. 2개. 2개입니다. 왜냐면 얘가 결국 이 직선이 뚫습니다. 알겠죠? 2개. 알겠죠? 자, 기울기 낮출게요.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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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가다 언제? 그렇죠. 요때 1개. 그죠? 기울기가 더 작으면요. 빵개. 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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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톱! 1개. 이거 대칭입니다.
여기가 만약에 뭐 3분의 2면 여기 마이너스 3분의 2야. 왜? 얘도 대칭이고 얘도 대칭이잖아. 알겠습니까? 더 작아지면 2개. 이랬어? 얘가 뭐라 했냐면 gm 마이너스는 빵이 나오고 gm 플러스는 2개가 나오는 m을 잡아라 이 소리야. 알겠죠? 여기 볼까? m 플러스는 2개, m 마이너스는 빵개. 맞아. 여기야. 요때 m 값 구하는 소리. 요때 m 값. 요때 t 값이요. t 값. 선생님 여기는 안 됩니까? 생각해봐. 여기는요 봐봐. 직선이 이렇게 커지는 거지. m 플러스가 빵개, m 마이너스는 2개. 이랬습니까? 여기는 m 플러스가 빵개고 m 마이너스 2개야. 여기 되겠어? 여기가 답이야. 알겠어요? 자, 요 직선의 방정식은요. y는 tx 플러스 3분의 4고요. 요 4차 함수는요. y는 마이너스 x 4제곱 플러스 1입니다. 그죠? 플러스가 빵개. m 플러스 빵개요? 네, 잘못 썼네요. 오케이, 땡큐. 여러분 반대입니다. 오케이. 그럼 얘가 답이에요. 얘가 답이겠네. 알겠습니까? 오케이? 요쪽에 음수인 게 답입니다. 알겠죠? 쌤 수 잘못 썼으니까. 그럼 봐봐. 어쨌든 요때를 구하려면 마찬가지. 요 직선 똑같은 거니까. 그죠? 이 직선과 이 4차 함수가 뭐 할 때야? 접할 때 t값 구하는 거 아니야? t값? 그게 m이라는 거잖아. 상황이 있어요? 어떻게 풀어? 얘랑 x는 뭐 a에서 접한다 쳐. 알겠습니까? aa 대입 ta 더하기 3분의 4는 마이너스 a 4제곱 플러스 1이고요. 힌트 한 개. 이거 미분하세요. t 미분해서 대입해. 마이너스 4a 3승입니다. 이랬습니까? 여기 t 자리에 이거 집어넣어 버리면 a 값이 나올 거고요. 알겠습니까? a가 2개 나오겠죠. 그 a를 대입하면 t가 또 2개 나오겠죠. 알겠습니까? 그때 t는 음수가 정답이야. 이쪽이 답이니까. 양수 답이 아니겠죠. 알겠어요? 그러면 뭐 그런 문제입니다. 봐봐. 접한다 잘 쓰이죠. 아시겠죠? 얘는 뭐 직선 해석이 가능해야 되겠죠. 자, 되겠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질문 없습니까? 빨리 자기 푼 친구들부터 해보세요. 다 하고 질문이 별로 없으면 쌤이 이제 풀어주면 문제 풀어줄게. 질문 51쪽에 51페이지 3번 3번 4번 갑니다. 자, 일단은 가벼운 문제부터 가겠습니다. 4번입니다. 얘는 이제 기본 유형을 약간 넘어가서 이제 기본 여기 레벨 2죠. 레벨 2로 가면 이제 여기가 이제 슬 올라가는 경계인 거야. 레벨 1이 이제 지금까지 그래도 기본 기에서만 다 해결되는 문제 상황이라면 레벨 2가 약간 이제 난이도 올리는 거죠. 레벨 2 문제 같이 읽어볼게요. 봐봐. 일단 4번부터 볼게요. 4번. 4번은 좀 쉬운 파트라. 많이 경험해봤던 파트이기 때문에 잘 보세요. 4번입니다. 51페이지 4번입니다. 지금 처음 친구 잘 봐봐. 다 공부용으로 공부되니까 봐봐. 최고차항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최고차항 개수 1인 3차 함수 x 3승을 출발하겠죠. 가에서 실수 k에 대해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자, 이 가를 어떻게 하냐가 여러분들 이제 기본 해석 그 실력이 될 겁니다. fx 마이너스 2 얘가 k래요. 그죠? 보통 얘가 힌트 2개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가볼게요. fx가 몇 차라고? 3차라고. 자, 분모의 제곱이 있네요. 얘가 답이 나오려면 분자에도 뭐가 있어야 돼? 이 제곱을 가지고 있어야지. fx가 아니라 fx-2가 이 제곱을 가지고 있어야 답이 나오겠죠.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얘를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이게 기본기 단단한 친구들 혹은 이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 친구들은요. fx-2가 최고차항 계수 1입니다. x 플러스 2의 제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식이 한 개 더 있겠지 3차니까 x 플러스 뭐 a가 써 그냥. 이렇게 되겠네요. fx는 x 플러스 2의 제곱 x 플러스 a 더하기 2가 되겠네요. 이해됐습니까? 요게 딱 나와줘야 돼 일단. 알겠죠? 오케이? 그 다음 원래 이거 숫자였다면 이걸 대입해서 약분해가지고 처리해서 뭐 관계를 뽑아내는 건데 어차피 k이기 때문에 굳이 쓸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가에서 저 문장을 보고 여러분 식은 여기까지 와야 돼. 힌트는 한 개만 있으면 돼. 그죠? 그때 나를 봅니다. 나 보세요. 뭐라 했어? x가
2와 3과 5 사이에서 fx는 f4보다 커. 뭔 소리야? 아니야. 네. 무슨 소리야? 요거 지금 바로 딱 안 나온 친구들, 야, 한 줄을 한 적어놔. 노트에다가. 알겠습니까? 되게 자주 하는 멘트인데 이거 바로 나와줘야 되는데 이 뭔 소리야? 이 필기해놔 한 줄. 자기 노트에. 무슨 소리야? 야, 생각해봐. 3과 5 사이에 여러분 이런 얘기가 뭐냐면 이것도 fx 위의 점 아닙니까? 그죠? 이 쌤이 단계별 해석을 해드릴게요. 알겠죠? 필기용이니까 3과 5 사이에서 fx의 최소 값이 얼마다? f4라는 얘기야. 이건 중간 과정이야. 즉 f4는 극속 값이란 소리야. 즉 f'4가 0이라는 얘기입니다. 저거는 기본 유형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수능 공부의 1단계. 쌤이 지금 그 레벨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알겠죠? 수능 공부, 수능형 문제를 공부를 시작했다면 이건 기본 이제 1단계 레벨의 해석이야. 알겠죠? 함수가 항상 f4보다 크거나 같대. 최소값이 f4라고. 근데 f4가 끝점이 아니잖아. 그죠? 우리가 최대나 최소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은 끝점 아니면 가운데 극소나 극대란 말이야. 알겠어요? 이게 극소란 소리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만약에 부등호 반대야 그게 극대란 소리야. 극대든 극소든 도함수의 4는 0 된다고. 알겠어? 그러면 나에서 대입할 힌트 줬네요. 대입하면 A가 나오겠죠. 최소값이 그러면 끝. 최대값이면 극대값이 갖는다는 저기 말이 거기. 그렇죠. 그 사이에 이제 최대수 나온 건데, 그렇죠? 주어진 범위의 끝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이에서 최대나 최소가 나왔다는 것은 그게 극소나 극대라는 소리죠. 그러면 최대수 나올 수 없잖아. 이해했습니까? 왜 0이에요? 극값을 가지면 도함수가 0대 되잖아. 기억 안 나? 기억났어? 설명 되겠지? 극값 존재하면 도함수 0대 됩니다. 알겠습니까? 챙겨놓으세요. 4번은 그쵸. 이 수능장에서 요건 1단계 해석입니다. 아시겠죠? 요건 기본 해석이고, 요건 1단계 해석입니다. 아시겠죠? 모르는 친구 적어놓으세요. 필지 없을 겁니다. 그 다음 3번으로 가시죠. 3번입니다. 자, 할게요. 자, 여러분 복습을 곰곰이 하세요. 여러분 수능 공부는 항상 얘기하지만 이 양보다 질입니다. 알겠죠? 질을 제대로 하세요. 학습 시간에 부족한 친구들은요, 문제의 양을 줄이고 수업 들은 거 복습에 집중하세요. 자, 3번입니다. 노트 매일 읽으면서 노트는 번외야 항상. 알겠죠? 자, 마이너스 y가 이 사이에서 얘는 이제 문제 잘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fx는 이건 혹시 좀 이제 지금까지 푼 문제로 나이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x 제곱 플러스 4x 뭐 인수분 해볼까? 마이너스 x 제곱 x 마이너스 4 음수 함수. 이건 얘가 말을 좀 어렵겠지 뭐 내용은 쉽습니다. 알겠죠? 얘가 무슨 말 하는지만 이해만 잘 되면 풀이는 쉬워요. 가볼게요. 천천히 읽어. fx 이렇게 있는데 이차 함수니까 이거는 뭐 그릴 때 미분할 필요 없죠. 그냥 그리면 되죠. 그렇죠? fx 있는데 두 점 마이너스 2 f 마이너스 2와 a, f를 지나는 직선의 평행하고 스톱. 잠깐만요. 이거 그림을 그려야 될 것 같습니다. x축이 있고요. 그림을 정성스럽게 그리세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림 그려보면 x가 음수일 때는요 얘잖아. 그지? 맞지 나? 0과 마이너스 4를 지나. 그지? 여기 꼭지점이 마이너스니까 꼼꼼하니까 마이너스 넣어버리면 f 마이너스 2가 얼마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겠네요. 그렇죠? 마이너스 4. 그렇죠? 이왕 그리는 거 이쁘게 그리죠. 이렇게 생긴 이참선이 그렇죠? 0과 4를 지나는 이렇게 생긴 이거 원점 대칭입니다. 4 원점 대칭인 거 뭐 확인하지 않아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y는 fx 두 이차 함수 만남이죠. 알겠죠? 이런 상태에서 자 문제 뭐냐면 문제를 잘 따라갈게요. 요거는 천천히 풀어야 돼. 마이너스 2, f 마이너스 여기네요.
마이너스 2, F 마이너스 2. 요 놈이랑 그 다음에 A, FA인데 A가 이 범위야. 그러면은 마이너스 크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A를 여기 움직이래 이렇게. 그죠? A가 여기 움직입니다. 그랬을 때 두 개를 지나는 직선과 평행하고 자 아무 때나 그어볼게요. 만약에 뭐 여기랑 가정하면요 이렇게 그었어. 이렇게 여기를 내가 A, FA를 가정한 거야. A, FA. 아, 이 문제 어렵다. 잘 보세요. 학습용이 되겠네요. 아무 때나 해봤어. 감이 안 오니까 알겠죠? 얘가 말한 A, FA와 얘를 딱 이었을 때, 나 그거까지 읽었어. 이 직선에 평행하고, 얘랑 평행하면서, Y는 fx의 그래프에 접하는 직선 중에서, 접하는 직선이 뭐 여기 있겠죠? 여기. 이렇게 하나. 여기도 있을 거예요. 요 위치가 원점 대칭일 거예요. 함수 대칭이라서. 두 개가 보이긴 하는데, 그때 그 직선 중, 시간을 중, 접점의 x 좌표가 마이너스 2와 a에 존재하는 직선의 개수. 잘 들어. 어려워. 말이 어려워. 봐봐. 내가 설명 잘해줄게. 요 점과 여기 사이에 있는 A, FA를 이었을 때 얘랑 평행하면서 그 평행한 접선이 두 개가 있는데 알겠죠? 그 점의 접점의 x 좌표가 마이너스 2와 a 사이에 존재해야 돼. 평균값 정리 만족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a가 만약 여기 있다면 이 직선과 기울기가 똑같은 접선이 두 개가 있지만 얘는 마이너스 2와 a 사이에 존재하는 거니까 한 개가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A, F에 여기 있으면요 점은 여기 있는 한 개입니다. 이해되겠어?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부연 설명 들어갑니다. 자, 보세요. 그래프가 좀 볼록하게, 볼록하게 이렇게 있고요. 여기도 볼록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오케이? 여기 점과 A 마이너스 F 마이너스 2 얘가 만약에 뭐 A가 여기 있다면 A, FA 이 두 점은 이은 직선과 평행한 접선 여기도 하나 있고요. 여기도 하나 있습니다. 그죠? 요 접선과 요 접선의 X좌표, 접점의 X좌표를 알파, 베타를 한다면요. 얘가 말하는 게 베타는 치지 마 라는 거야. 마이너스 2와 A 사이에 존재하는 알파에 해당되는 직선만 치라는 거야. 몇 개냐고? 한 개. 이해됐어요? A가 여기를 지날 때 다 한 개야. 이해됐습니까? 뭐 여기는 요 사이밖에 안 볼 거니까 한 개밖에 없겠죠. 이해됐어요? 그러다가 좀 더 가볼까? 만약에 여기를 지나버리면 이게 여기가 마이너스 4니까 기울기가 2가 할 때 4 올라가서 여기를 지나면 이 꼭지를 지날 거란 말이에요. 상관없이 어쨌든 A가 여기 있어도 한 개. 왜? 이 직선과 평행은 여기 하나밖에 없어 어차피. 이해됐어요? 위를 담을 수가 없으니까. 이해됐습니까? 그러다가 잘 봐봐. 그러다가 언제 뭔가 이벤트가 발생하냐면 이거 어려운 얘기입니다. A가 여기까지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까지 가도 얘랑 똑같이 없어. 여기 있을 거야. 한 개. 얘가 아직 한 개일 것 같아. 알겠습니까? 선생님 이쪽에도 존재하면서 이쪽 존재하면 얘를 대칭한 건데 아마 얘보다는 오른쪽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다가 얘가 A가 올라가면은 여기서 접하는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오케이? 무슨 말이냐 봐봐. 여기서 이 접하는 게 포인트. 원래 접하는 게 맨날 체크 포인트야. 그림을 좀 이해하기 쉽게. 자, 접할 때의 A 값이 있으면 잘 봐봐. 접할 때는요 얘랑 똑같은 거 어차피 한 개인데 알겠죠? 이 접하는 거랑 얘랑 대칭될 거란 말이야. A가 얘를 넘어가 버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봐봐. 이거 어려운 얘기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을 때 3차 아니야. 마이너스 2, F 마이너스 2가 있고 만약에 A가 여기 가까이 붙어 있는 거야. 이렇게 써버리면 A가 만약 여기 있으면 A, F에 여기 있으면 얘랑 같은 접선이 여기 하나 있고요. 여기도 하나 있습니다. 두 개가 나오는 거죠. 이해겠어요? 오케이? 자, 세부적인 포인트 이해 안 되는 친구 복습할 때 이걸 복습해야 돼. 여기 봐봐. 이 A, F가 이렇게 올라갈 때 이 접하는 거 전까지는 GX는 한 개야. 1. 접할 때도 한 개야. 접하는 걸 넘어가면 두 개야.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접하는 거 넘어간 게 이건데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있을 거란 말이에요. 0, 이 마이너스 여기 사이니까.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복습할 때 뭘 이해해야 돼? 이 문제 다시 다 읽어보시고 A, Y가 접할 때까지 왜 한 개이고 접하는 걸 넘어가면 왜 두 개인지를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해되겠어요? 오케이? 접하는 게 넘어가 버리면 여기 위에 한 개 아래 한 개 두 개 나올 거니까.
체크됐어? 자, 그럼 얘가 얘기하는 봐봐. G m-가 1이고 G m 플러스가 2가 되는, 그죠? 2가 되는 상수 m 값을 구해라 이런 거죠. 오케이? 이럴 때 그 직선의 개수가 GA니까, 그죠? A는 여기로 움직이는 거고요. 알겠습니까? 지금 무슨 소리야? m-라는 건 봐봐. 접할 때까지는 한계니까 요때가 A인 거죠. 요점에 X앞에 구하라 소리인 거지. 접할 때. 얘가 A가 이거 넘어가 버리면 두 개니까. 이걸 만족하는 거지. 상황이 되겠습니까? 결국 무슨 말이야? 이 마이너스 2,F-를 지나는 접선의 접점의 X좌표 요 A를 구해라 이 말인 거지. 요게 M인 거지. 상황이 됐습니까? 결국 또 접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푸는 게 제일 좋은 접근이냐면 여기를 지울게요. 좋은 접근이냐면 봐봐. 얘가 뭔지 알아요. 마이너스 2, F-2는 아까 내가 대입했죠. 마이너스 4. 그죠? 오케이? 그럼 잘 봐. 여러분들이 요 A를 잡기 위해서 선생님 이 함수가 뭐냐면 얘잖아. 얘. 이쪽 함수가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란 말이야. 그죠? 나 지금 요 점을 지나는 직선과 얘가 접할 때 A 값이 필요한 거야. 때 A 값. X 좌표는 뭐지? 이해됐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봐봐. 요 점을 지나는 직선부터 세울게요.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인 거죠? Y는 mx 플러스 2 마이너스 4가 되겠지. 이거 이해됐습니까? 아까 얘기했죠? 이 점을 지나는 직선. 이렇게 세워야지. 얘와 주어진 함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야. 그죠? 나는 뭘 보고 싶은 거야? 네. 왜 M이에요? 아, M을 쓰면 안 되겠구나. 잠시만요. P를 쓸게요. P. 기울기 모르니까. M은 여기 쓰고 있으니까 M은 패스. 알겠죠? 기울기는 P입니다. 알겠죠? P로 할게요. 그러면 봐. 얘와 얘가 언제 접해? X가 A일 때 접한다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A가 곧 M인 거죠. 그죠? 이해되겠습니까? 요 점의 X좌표가 결국 M이 되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만든 A가 곧 M에서 접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때 M 값을 구해야 말이지. 이해되겠어? 그럼 또 뭐야? 얘랑 얘가 접할 때 M 값 구하라고. MM 대입 미분해서 MM 대입하면 같겠죠. 열리. 그럼 답이 나오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문제는 봐봐. 얘가 만든 새로운 그 말에 대한 해석이 어려운 거죠. 이해됐어요? 이건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잘 체크해 보시고 결국 얘가 말하는 게 한 점은 고정시켜 놓고 A, F가 움직이는데 A, F가 결정되면 얘의 기울기와 똑같은 접선의 기울기를 갖는 지점이 몇 개 있는지 확인해라. 다만 그 지점은 얘와 얘 사이에 존재하는 것만 인정. 이런 얘기야 지금. 그걸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거야. 알겠죠? 그거 잘 이해해 보시고 알겠죠? 두 번째 이해할 체크포인트 뭐야? A, F가 이렇게 올라갈 때 얘가 말한 그 점은 한 개씩밖에 존재 안 해. 어디까지? 이렇게 접할 때까지. 접하는 걸 넘어가는 순간 두 개가 돼. 알겠죠? 그게 왜 두 개인지 또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겠죠. 그거 안 되면 또 따로 질문하시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결국 얘가 얘기하는 포인트는 접할 때의 X좌표를 구해라 이 말인 겁니다. 그거를 M으로 잡은 거죠. 체크 되겠어요? 네. 자, 복수 꼼꼼히 하세요. 이 기본 함수까지 레벨 2까지 여러분 충분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복습하면 알겠죠? 그 다음 52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지금까지 본 문제 중에 방금 문제가 제일 어렵게 느껴지긴 하네요. 52페이지 질문 6번, 8번 6번, 8번 가겠습니다. 자, 오늘 이 기본 연습까지만 할게요. 그러고 나서 도함수가 워낙 중요하니까 다음 시간에 그 5강에서 속도를 빼고 속도까지 넣어버릴까? 한번 해봅시다. 속도까지 넣어버려서 해버리고 5강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그 레벨 3까지 쌤이 정리하면서 추가적인 뭐 수능량 얘기를 또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오늘 레벨 2까지만 합시다. 6번과 8번 보겠습니다. 6번과 8번. 뭐 6번부터 가시죠. 6번 보시죠. 자, 6번 보시죠.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함수 fx는 하고 나왔어. 자, 안 푼 친구는 문제 봐봐.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함수 fx는 하고 식을 봐. 첫 번째 질문 그 미션이 나온 거죠. 뭐 해야 돼? 그렇죠. A 대입.
이런 거 넘어가면 안 돼. 2x 3승. 항상 강조하지만 이 끊어읽기가 명확해야 되고요. 확실하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x가 A보다 더 보세요. 자, 실수연체 연속이다 라는 건요. 위에 A를 대입한 2A 3승 마이너스 9A 제곱 더하기 12A 더하기 B가 2A 3승 마이너스 19A 제곱 더하기 18A 플러스 2랑 같다라는 게 먼저 나오겠죠. 그렇죠? 정리하면 생각보다 뭐 어려운 식이 아닙니다. 정리하면요. 뭘로 놉니까? B는 6A 플러스 2네요. 책에 힌트 한 개. 됐어요? 연속이라는 힌트 쓴 거죠. 두 번째, 얘가 실수 전체에서 증가해야 된대. 극값 없다 이 소리지. 그쵸? 얘가 극값 존재하면 안 돼. 미분해야지. 아까도 얘기했죠. 이렇게 극값 존재 유무가 단순 판별식 얘기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해석해야죠. 나 뭐 할 거야? 도함수를 그려서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게끔 만들 거야 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도함수 구합시다. 6x제곱 마이너스 18x 더하기 12고요. A보다 작습니다. 6x제곱 마이너스 18x 더하기 18입니다. 그죠? A보다 크거나 같다. 인수분해 좀 할게요. 6으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니까 인수분해 바로 할게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 되겠다. 인수분해 하는 거야. 밑에 건 인수분해 안 돼요. 6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입니다. 그죠? 내가 원하는 건 모든 실수에서 항상 0보다 큰 악기 바라는 거죠. 맞습니까? 항상 증가니까. 여기서 나는 거니까. 자, 그림을 그려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A가 어디서 잘리는지 모르니까 그냥 각각을 그려볼게요. 얘 같은 경우는 이건 아니잖아. 1과 2를 지나 이렇게. 알겠어. 그죠? 1번. 2번은 인수분해 안 되네. 뭐부터 해야 돼요? 판별식 한번 해봐. 판별식 구해보면요. B제곱 마이너스 4AC. 어라, 음수네? 야, 얘는 그냥 붕 떠있는 거 아니야? 그죠? 이해됐어요? 야, 그러면 2번은 내가 굳이 뭐 따질 게 있어, 없어? 없어. 어차피 항상 양수야. 얘는 무시해도 돼. 어차피 양수니까. 얘만 항상 양수면 되네. 이해됐어요? 이 2차 함수가 A보다 작은 범위로 잘랐을 때 항상 양수가 돼야 돼. 그죠? A가 어디 있어야 되겠어? 1보다 왼쪽에. 여기 존재해야죠. 그래야 A보다 작은 쪽을 자르면 항상 양수일 거 아니야. 상관되겠습니까? A보다 큰 쪽은 쌤 얘를 안 볼 거고 얘를 볼 건데 얘는 어차피 양수야. 상관없어. 알겠죠? 외기네. 외기. A가 1보다 작거나 같다는 소리입니다. 쌤, 너는 왜 들어갑니까? 여기서 잘라도 상관없잖아. 그죠? 0보다 양수 맞으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가 되겠다. 내가 구한 두 가지는요. 이렇게입니다. 오케이? 문제 요구되는 게 A 더하기 B의 최대값이야. A 더하기 B는 B가 A니까 7A 더하기 2야. 최대값은 A가 1일 때겠죠. 해결. 딱 레벨 2 버전의 해석용이 알겠다. 알겠습니까? 적당한, 알겠죠? 4점짜리 문제가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뭐 내용이 심오하진 않습니다. 알겠죠? 뭐 단순한 기본 유형들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풀이 방향을 잘 잡아서 풀어야 되겠죠? 알겠죠? 잘 체크해 보시고 8번 가겠습니다. 8번까지만 오늘 하시고 8번입니다. 여러분 꼭 복습하시고 오늘 아까 총정리 꼭 체크하시고 노트 매일 보시고 선생님이 할 얘기가 많습니다. 알겠죠?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아직 시간 꽤 남았습니다. 여러분 바쁘게 달리세요. 자 보시죠. 8번입니다. 최고치 한계수가 1이고 F형이 여기 2차 함수 fx에 대해서 이 정도면 뭐 시간을 만들어야지 않니? fx 뭐라 쓸까? 여러분 아직 문제 안 푼 친구들 같이 읽어서 같이 따라와. 최고치 한계수가 1이고 f빵이 빵이래요. 그럼 식은 x 플러스 x 마이너스 x 써야 돼. 뭐 교점이 중요한 마이너스는 상관없잖아. 알겠습니까? 어쨌든 fx는 저거야. 알았어. 근데 gx는 인수분 합시다. x 마이너스 2
곱하기 얘니까 x제곱 x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네. 그죠? 나 지금 gx까지만 읽은 거야. 그때 이거 풀어본 친구들 입장에서는요, 여러분들 봐봐.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이야기들이 다 아는 얘기인데 이렇게 하고 있냐고. 보통 이렇게 안 한다니까? 여러분 문제 풀잖아.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냥 읽고 넘어가죠. 박스를 봅니다. 해석을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문제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계속 대응을 해야 돼. 뭐 하나 던지면 써놓고 뭐 필요하든가 말든가 써놔야 될 거 아니야. 왜? 구분 안 되잖아 너네는. 최대한 다양한 모양을 세팅해놔야 돼. 뭐가 좋을지 모르는 거잖아. 그렇게 약간 몰이하는 거야. 쫙 펼쳐놓고 이렇게 가다가 뭔가 포인트 걸려 글로 첫 번째 푸는 거 아니야. 이 펼치는 게 이제 좀 줄어드는 게 실력이 좋아야 되겠죠. 왜? 필요한 것만 적을 거 아니야. 구분이 안 되면 다 써야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와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태에서 문제 보시죠. gx의 극소 구하래요. gx 여기 있습니다. gx의 극소를 구해라. 알겠습니다. 보시죠. 결국 a를 잡아내라 이 소리는 그죠? 문제 뭐죠? 가에서 여러분 x가 원소인데 gx가 0된 x가 두 개밖에 없대요. 뭔 소리야? gx는 0인 x가 두 개래. 뭐야? 게임 끝났는데? 얘가 0 되는 게 두 개래. a가 얼마나 소리야? 그렇죠. a가 0 아니면 a가 2라는 거고요. 그죠? 여러분 공부를 위해서 그림을 좀 그려놓겠습니다. 이거는 뭐 오버풀일 수 있지만 우리 공부하는 거니까 a가 0이라면 너무 쉽게 뚫려서 gx가 a가 0이라면 x 3승의 x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죠? 이 정도는 뭐 미분 없이 그리죠. 0과 2를 지나는 0에서 잠깐만 최고적 양수지 오른쪽 오케이 2를 지나고 0에서 3중근을 갖는 이런 4차원이 되겠죠. 그죠? 자 2번은요 1번이요 2번은요 2번 gx 식이 나왔으니까 x제곱에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야. 얘는요 0과 2의 튕기는 이런 겁니다. 0과 2의 튕기면요 여기 얼마야? 1이에요. 이 극소가 똑같으면 4차함수는 대칭함수입니다. 알겠죠? 저기 1인 걸 알 수 있죠. 그런 상태에서 자, 함수 두 개 나왔습니다. 나에서 극대값을 갖지 않는다. 이쪽 아니야. 그래서. 그죠? 얘가 답이야. 이걸 미분해서 극소값을 구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확실히 봐봐. 레벨 2다 보니까 아까 그 한 문제가 아까 그 A, F 해가지고 그 사이에 미분계수 잡는 개수 문제 그게 좀 이제 해석이 좀 조금 까다로울 수 있지만 나머지는 확실히 수능적 해석을 하더라도 비교적 짧은 부분이죠. 그죠? 한 개만 탁 해서 끝나잖아. 레벨 2에 있는 이유가 있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의 포인트를 공부하는 느낌으로 문제를 풀어야 돼. 알겠죠? 쌤이 그 우리 수능 기본 완성이나 이런 문제 풀이할 때 항상 얘기하지만 어차피 수능형 문제들 우리가 쌤이 강조하는 해석이라는 것은 문제의 통으로 쓰이는 해석이 아니야. 한 단어, 한 문장, 하나의 식. 알겠죠? 거기에 대응되는 해석이 다 돼 있어요. 영어 단어 배우듯이. 그게 나오면 딱, 그게 나오면 딱, 그게 나오면 딱 이렇게 해야 돼. 알겠죠? 오늘 배운 것만 리뷰해도 되게 많아요. 그 정리까지 하면 생각한 게 뭐 있었어? 아까 뭐 3부터 x가 6까지 fx가 f 반대로할게 얘다. 뭔 소리였어? 극대가 그렇죠. 극대가 f5다. 힌트 쓸 때 f 프라임 5가 빵이다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까? 이 하나가 필요한 거야. 쌤 이게 어디서 나오는데? 너 모르지. 어딘가 연결되겠지. 여러분 이 하나하나를 명확하게 관리해야 돼. 그게 노트에 있어야 되고 그걸 매일 봐야 돼. 어차피 새로운 조합을 할 거야. 근데 우리가 배운 것들로 조합할 거라고. 이렇게 다 연결이 똑같지 않을 거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여기서 하나 갖고 오고 저기서 하나 갖고 오고 여기서 하나 갖고 와서 뭉친단 말이죠. 잘라서 공부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한 번 더 할게요. x가 x1, x2 기억나시죠? 여기 범위 구하래. 기억나십니까? 1과 5 사이의 도함수의 범위 구하라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잘려서 이제 학습이 돼 있어야 돼. 알겠죠?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건드려서 나오면 안 됩니다. 보이면 바로 탁 나와줘야 돼. 그래 노트가 살아있어야지. 노트 공부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것도 확실히 외우시면 문제 적용하기가 쉬울 거니까.
자, 오늘 도함수 활용의 스타트 라인으로 이게 또 한 중간 텀블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수업 중간중간에 집중이 흐트려서 놓친 친구들은요, 강의 꼭 다시 들으시고 알겠죠? 오늘 한 그 총정리에서 내가 뭔가 놓친 거 있거나 좀 미스된 거 있거나 기억이 안 나는 게 있어 따로 물고 덤벼야 돼. 알겠죠? 그 다음에 딱 수능 특강은 쌤이 일절 얘기했지만 수능 특강 문제는 되게 좋은 것들이에요. 그리고 얘네들이 그 연구를 많이 했을 거기 때문에 그 쌤이 문제 분석하는 입장에서도 같은 결의 문제, 같은 방식을 2번 이상 사용하지 않아요. 정말 적은 문제로 다양한 모든 표현들을 보여주려고 엄청 노력한 게 보이는 교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모든 문제들을 확실하게 공부해야 돼. 알겠죠? 오케이? 그리고 이 교재는 아시다시피 교육과정평가원이 감수한 교재입니다. 수능 출제 범위를 절대 벗어나지 않아요. 일반적인 시중 문제나 EBS에서 나오는 수능 기출 문제도 수능 범위 벗어난 문제 많이 있습니다. 네, 그거는 교육과정평가원에 관심이 없으니까. 얘는 도장을 꽝 찍어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는 확실하게 공부하란 말이야. 다 수능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는 얘기들이니까. 아시겠죠? 복습 꼼꼼히 하시고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